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올해의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미야모토 마유미, 201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목에서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이라고 되어 있듯이 지은이 미야모토 마유미 씨는 일본 개인 납세액 1위인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의 제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배워서 정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버릇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지은이 소개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은이 미야모토 마유미, 도쿄 에도가와에서 태어났다.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1위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 10인 중 한 명이다.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된 후 교토 최고 부자로 이름을 떨치며 젊은 억만장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사이토 히토리에게서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돈에 관한 철학 등 많은 가르침을 얻었고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을 알려준다. 저자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몇 마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이토 히토리와의 에피소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말버릇,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연출의 말버릇,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말버릇 등을 소개한다. 목차 보시기 전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에도 좋은 글들이 내용이 있어서 서문에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뭘 해도 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꿔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도 많지요. 그럴 때 자신이 주로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문득문득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짜증나, 별로야, 재수없어, 어차피 안 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습관이 바로 말버릇인 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순위 1위인 거부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말버릇의 중요성을 배운 후 이를 오래도록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말버릇의 중요성과 놀라운 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지요. 인간사는 말 한마디로 인해 인간관계나 일이 잘 풀리는가 하면 반대로 꼬이기도 합니다. 작은 말버릇 때문에 천국처럼 행복해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에게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나쁜 말버릇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하니까요. 이 책을 읽고 하나라도 좋으니 당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말이 안녕하세요처럼 몸에 배도록 하루에 100번씩 말해보세요. 일주일, 열흘, 20날을 계속하다 보면 입에 익으면서 당신의 말버릇이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말버릇이 생기면 정말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진취적으로 바뀌고 주위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니 모두들 당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진취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1장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주문의 말버릇, 제2장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 제3장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되는 연출의 말버릇, 제4장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제5장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제6장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 제7장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글들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어도 나쁜 말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릇. 즉 이미 습관이 된 것이라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에는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행복 언어가 말버릇이 되면 행복을 끌어당겨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가 말버릇인 사람은 불행을 끌어당겨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를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연습해 봅시다. 행복 언어를 쓰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행 언어를 내뱉는 자신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말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 언어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말에도 냄새가 있었다면 너무나 알기 쉬울 텐데 말이죠. 분명 행복 언어는 장미처럼 좋은 향기가 날 테고 그러면 행복해,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향기가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자신의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를 말하면 똥냄새처럼 지독한 냄새가 퍼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옆으로 오지 않을 테고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뭐가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덕포인트 쌓기.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늘 일이 잘 풀리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시기와 질투심에 무슨 다른 연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음덕 포인트를 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들 모르게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선한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음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덕을 쌓는 것은 물건을 사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나중에 그 포인트로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먹거나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음덕 포인트가 쌓이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레 일이 잘 풀리게 되는 법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무언가 힘든 문제가 있거나 매우 나쁘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음덕이고요. 음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마저도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나요?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눈을 보며 전해야 효과 만점. 일본에는 예전부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현하기를 쑥스러워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지? 하고 감사를 전하는데 소홀한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자리에서 알맞은 때에 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을 때, 남편이 꽃을 선물했을 때, 아이가 집안일을 도왔을 때 등 감사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해봐야 말로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끄럽다, 쑥스럽다는 마음은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말버릇을 바꿀 생각이라면 알맞은 때에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돋보기로 잘 들여다본 적 있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실패라는 글자가 여럿이 모여 성공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돋보기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인간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대나무를 이용한 필라멘트로 실용성 있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득할 만큼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저 1만 가지의 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에디슨에게 성공이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그간의 실패는 모두 커다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말버릇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스타일리스트인 A씨는 업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그만 옷에 주스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최악이야, 재수가 없네 라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최악이다. 좋아하는 원피스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네.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나는 진짜 이 되는 일이 없나 봐. 이거 말고 달리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모임이야. 그냥 집에나 처박혀 있어야겠어.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집에서 뒹굴거리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 얼마 후 또 서두르며 외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는 옷에 커피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녀에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갔고 의욕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신입 스타일리스트인 B씨는 어떨까요? 그녀는 역시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옷에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행이다.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탁자 끝에 컵을 올려두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서두르지 않게 10분 전에 준비를 마치도록 해야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그녀는 짜증스러운 기분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만 스타일이 살짝 심심한가 싶어 스카프로 멋을 내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패션지 편집장의 눈에 띄어 칭찬을 듣게 됩니다. 좀 밋밋한 옷이었는데 거기에 스카프를 매치하니 멋있네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B씨는 이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인기 스타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B씨는 실패의 경험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고 이를 성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시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즉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경험 덕분에 이전의 나보다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좋게 바꾸느냐 나쁘게 바꾸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더 나쁜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일만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야.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실패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늘 좋은 경험을 하고 점점 더 멋있어질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당신은 리미티드 에디션.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남을 칭찬하려 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하네, 대단해 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니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가득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즉, 칭찬받고 싶다라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칭찬을 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아주 희귀한 한정품의 가격이 오르듯이 칭찬하는 사람의 가치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칭찬하면 마법에 걸린 듯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겠죠. 전업주부라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도 자신감을 갖고 쑥쑥 자랍니다. 칭찬할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한번 웃는 정도로 칭찬하고 말지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다며 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며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멋지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손톱 모양이 귀여워요. 무엇이든 좋으니 칭찬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구석이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딘지 분위기가 좋으시네요. 굳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칭찬의 말을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칭찬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남의 결점을 100가지 찾는 것보다 좋은 점을 한 가지 찾아서 칭찬합시다. 남을 칭찬하면 분명히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당신은 그것만으로 남들에게는 없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귀하니까요. 상대가 칭찬할 때 잘 받아주는 것도 능력이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이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는 것이 비결임을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에 더해 칭찬할 때뿐만 아니라 칭찬을 들을 때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종종 멋지시네요 하고 칭찬하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별 말씀을요.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이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만둡시다. 칭찬하는 말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세가 나빠지게 됩니다. 멋진 말을 부정한 것이니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칭찬을 받는 달인이 되는 비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세요. 저는 히토리 씨가 알려준 대로 칭찬을 들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칭찬받을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사이토 씨가 더 뛰어난 칭찬받기 달인이 되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준 건 칭찬받는 비결의 초급편에 속해요. 이제 중급편을 알려줄게요.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분이시군요. 하고 말이지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칭찬한 사람도 웃지 않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실은 더 위에 상급편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상급편을 말해줄게요. 마유미 씨, 귀여워요. 하고 칭찬을 받으면 최고의 미소를 보이며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말에 상대방도 분명히 웃게 됩니다. 물론 사이토 씨의 칭찬받기 달인이 되는 3단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준 사람의 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즐겁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쁨을 느낍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즐거운 세상은 천국처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칭찬에 감사합니다 하고 답하며 서로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신비한 우주 저금. 여기까지 읽고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나온 말버릇을 익힌 사람에게는 이미 돈이 굴러오는 흐름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장에서 이야기한 덕을 쌓아 얻은 음덕 포인트가 가득할 테니까요.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와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호감을 사는 것과 돈에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저는 어린 시절 도쿄의 변두리 구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셨지요. 여동생까지 4식구였는데 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엄마의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외롭고 슬프며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 만큼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돈이 없다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는 힘들겠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의욕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는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 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매력마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돈이 없어 라는 말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게 봉인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서 최고가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며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 고생을 사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상은 뭔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멋진 일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면 아무리 멋진 일이라도 계속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 멋진 일을 하는 이상 돈도 제대로 벌자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 일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 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릴까? 하고 열심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가령 당신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인형을 1000개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드는 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인기가 있나 하고 안테나를 세워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SNS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고만 쌓이지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에 제작한다거나 유행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는 등 무엇이든 좋으니 계속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발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단순히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쁜 점을 보완하고 더 좋게 고쳐나가면서 계속해야 해요. 여러 경험을 쌓고 발전하면서 계속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능률도 올라가고 기술도 향상되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인생의 모든 일이 계속 좋아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전 없이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회사원이라면 부장님이 제 기획안을 거절했어요. 어차피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라며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부장님께 다가가지 않았는지, 부장님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기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고 내용을 개선해 접근해 봅시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토 씨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싫은 사람이 101번이나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건 스토커나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니까 로맨틱하게 포장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스토커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다. 101번까지 가기 전에 고치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적어도 10번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프로포즈를 받아줄 확률도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발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일은 단순히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실천했을 때의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실패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상 제대로 돈을 벌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올 때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 이렇게 말을 더듬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더듬는 것도 나아지고 더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